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날 첫날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기존에 올랐던 거래소의 금융주라든가 SK 지주회사라든가 저 PBR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밸류업 기업들 지원 방안을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뭐 해제 지원 등 뭐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요거를 이제 5월 달에 한번 2차 세미나를 해가지고 6월 정도에 다시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온 건데, 좀 싱거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ETF 이런 것들은 벌써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아무튼 세제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그럼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배당 투자 확대하면 뭐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증여할 때 증여세를 좀 깎아준다든가, 이런 거를 줘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번에. 물론 이제 5월 2차 세미나, 그다음 6월에 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 정은보 그 증권거래소 이사장님은 발표를 하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점인 코스피 3,300, 요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코스피 우리도 3,300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말을 하시네요. 예, 코스피 3,300 회복 기대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를 거쳐서 좀 주식의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등생을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들고 그거를 ETF로 출시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명히 체크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요게 연말쯤 나올 것 같아요. 아직 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의 인센티브, 요게 이제 한 6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증여세 부분하고 법인세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증여세라든가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 이런 것들이 6월 이후에 좀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성과가 너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긴 호흡으로 봐달라라고 우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주식시장을 단기적인 성향을 보는 게 있어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법인세도 깎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7월 달부터 상장사 기업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로 공시를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요. 상장지수 ETF, 그리고 연기금들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래서 행동지침, 이런 부분도 이제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6월 중에 5월 달에 세미나 다시 한번 열고 6월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그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죠. 금리 인하가 있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 또 미국 그 법인이라든가 이런 거 법인세 인하라든가 증시 활성화 대책이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근을 줘야지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소각을 하든 배당을 확대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일단은 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바뀌겠죠. 조금 뭔가 좀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풀어줬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약간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9월부터 개방해가지고
PBR이라든가 ROE, 배당 성향, 뭐 수익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등생을 만들어서 ETF를 만들겠다.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것들. 우량한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지수를 만들고 이거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겠다. 그래서 좀 우수한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지역 난방공사가 실적 좋게 나오면서 상한가로 확 가가지고 가스공사가 동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여기 가스공사를 매도했는데 요 자리죠. 여기 요 자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신호가 나갔고요. 그 위에 좀 급락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좀 별다른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 난방공사 때문에 급등했다 그러면 일단 매도해야 됩니다.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스공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가스공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단기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조금 쉬어질 때 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이거 한 17%, 16% 정도 나쁘지 않았죠? 가스공사 사가지고 그래서 수익 실현했고 좀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잡아보는 기회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PBR은 1차적인 사이클은 한번 쭉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5월달, 6월달이니까 이때 다시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잘 받는지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 이제 소위 이제 일정 매매라고 하는데 일정이 있는 거를 미리 체크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쯤 되기 전에 주식을 사서 일정이 터지면 매도하고 나오는 일정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일정이 있는 거니까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4월 말이나 이때부터 다시 이와 관련된 PB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또 매수 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재탕으로 또 매매 타점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놨다가 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하이닉스 우리 지수가 진짜 3,300이 간다고 그러면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거냐?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지 그 지배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그 법인 설립도 IPO도 있고 증시에 상장되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다 아시게 됐는데 일단은 현대차 노조가 문제죠. 현기차가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특근을 거부하겠다. 왜 그 특근을 거부하냐 했더니 원래 연초에 2년 동안 현대차에서 그 연초 특별 성과급을 줬어요. 요게 이제 2년 동안 줬는데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주는 거지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현기차는 좀 이렇게 가격 그 뭐랄까요 급여 할 때 나오는 특별 상여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급여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요거 연초에 나오는 거는 특별 상여금이라 해. 근데 요거는 기존의 그뭐 고성과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경력금인데 이거를 2년 동안 줘버릇하니까 왜 안 주냐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또 특근을 거부한다라고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조가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된다. 여기 노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사실. 토요타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우리보다도 급여가 적습니다. 우리나라 급여가 거의 세계 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쟁력을 깎아먹는 건데 어차피 이런 걸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 주가입니다. 오늘 여기 20일 언저리까지 왔다가 아침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왔죠. 요것도 제가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만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지라고 하면 안 빠지더라고요. 주식시장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롤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넘어서 상당히 30만 원대에서 거의 한 4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한 방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연내에 그 인도 증시 상장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여기서 멈춰서 다시 역부위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 오면 진짜 땡큐죠. 이런 일은 나오지 않고요. 여기서 좀 횡보 내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박스권 내 기간이 얼마 될 거냐. 요게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1-2개월 될 수도 있고 여기만 안 넘어가고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들어서 올 때 올라갈 때는 또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는 5월, 6월 달에는 아마 다시 한번 현대차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좀 움직일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통방은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적 단타로는 답이 없고요.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만 잘 잡아놓으면 알아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뭐 주식 많이 사도 되잖아요. 그죠?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한 20-30%만 먹어도 그렇지 않죠. 큰 리스크도 없고 꼭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외국인들이 팔고 뭐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정작 잘 보면 개인들만 현대차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사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런 뭐 수급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조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짧지 않을까. 차라리 물려놔야 돼. 사놓고 물려놔야지 뭐 방법이 없죠.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면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현대차입니다. 외국의 뭐 도요타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싸요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나 이런 거. 외국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불 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까지 장대 양봉 추세를 바꾸는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뭔가 변화가 바닥권에서 꼬불꼬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하락 패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빨간불이 많이 켜진다라는 얘기는 뭔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탄산 리튬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2차 전지 섹터에도 좀 바람이 좀 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안 움직여요. 대외 변수들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싸 보입니다. 싸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거래도 많이 줄었고요. 상승 탄력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퓨처엠이 오늘 여기 121선을 맞았어요. 여기 120을 곧 뚫고 나가는 모습이 보지 않을까 보이고요. 퓨처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에서 꾸준히 삽니다. 지금 연기금에서 사주고 있는 기업 퓨처엠 또 LNF도 뭐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122선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여기 뭐 테라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보링크 자회사 다보링크가 그 초전저택 관련해서 뭐 사업 목적 변경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상한가를 치고 다보링크 또 뭐 55억에 오늘 판다고 공시 나왔고 이런 잡주들이 많이 옛날부터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해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튬이나 뭐 이런 쪽 2차 전지 갈 때는 그쪽 거 해먹고 초전도체 간다 그러면 또 그쪽 거 사업 목적 변경해서 해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테마주들이 어느 쪽으로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뭐 초전도체 하면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를 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또 올라간다. 초전도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매매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어렵다. 단기간에 조금 먹을 수는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거 뭐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그 시세만 쫓아가지고 투자하시면 좀 먹다가 이렇게 플러스 났다가 좀 자금을 실어가지고 딱 투자하는 순간 날아갑니다.
그거는 불분율이에요.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좀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는 매드팩토도 수급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잘 올라가요. 그죠? 게임은 사는데도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라, 이거 보다시피 주봉에 옛날에 11만 원까지 하던 게 10,000원, 6,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바닥에서 떠올랐는데, 기업 가치의 기술력 가치가 이제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 제가 계속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그때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간다. 말씀드렸죠. 그 제약바이오로 먹을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틀리게 과거의 제약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사이언스나 초돈들처럼 그냥 뭐 제약바이오만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좀 선별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외적으로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오늘 뭐 보니까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줄 알아야 돼.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뭐 조만간에 또 기술수주 성과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지금 물론 이제 순환매가 요즘에 많이 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도 뭐 매지온 같은 것도 이렇게 121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들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소통방에서 다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여기 말씀 올렸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인다. 뭐 금리 인하 텀이 아직 있는데 올해 무조건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말하면 4번이에요. 5월 달부터 시작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선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 5월 달 이때는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월 달, 좀 있으면 3월 달 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여기 이때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다 찾아드리죠. 조금 그 소통방에서도 제약바이오 sek터들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게 다 보시면 조금씩 제가 여러 군데 종목을 샀는데 뭐 나쁘지 않았죠?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자들의 그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봐도 싼 주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약주도 그렇고 뭐 바이오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만 공부하셔 갖고 좀 편입을 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은 성과가 곧 4월 달부터 6월 달 요 사이에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효성그룹 얘기인데요. 효성그룹이 지주사 인적 분할, 조현준, 조현상, 좀 이렇게 결국에는 계열 분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 싸우겠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계열 분리를 하겠다. 딴 살림 차리겠다는 건데, 지금 효성 주식을 사면 효성과 신설 지주회사로 이제 0.82 대 0.18로 인적 분할이에요. 다 준다는 겁니다. 쪼개서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효성 뭐 예를 들어서 효성, 그리고 효성 뭐 신설 지주 이렇게 나눠 갖고 조현준 회장은 화학, 중공업, 섬유 쪽으로 가고,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 소재, 그밖에 다른 이제 비상장 법인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인적 분할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메이저냐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효성은 여기 중공업 있죠. 효성 중공업이 메인이고, 새로 생기는 지주사에서는 메인이 첨단 소재란 말이에요.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 그래서 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번에 요게 뭐 6월 정도에 쪼개져서 7월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요 과정에서의 주가 변화, 계열사 주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라서 타이어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제품인데,
재료인데 아무튼 요런 것들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안정적인 상승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집중 투자방 만들었다고 가치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일부가 들어갈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체크 좀 공부 좀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자리가. 그래서 여기 종목들이 일부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음 달쯤 보고 한번 매매를 해볼까 하고요. 지금 집중 투자방 많은 분들이 이건 반응이 좋아서 가치 투자 단기 이제 일단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단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단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 치는 방이 아니에요. 단타 치는 방이 아니고 좀 갖고 가서 좀 수익을 내고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내는 방이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한 달 안에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안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단타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이런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필승 집중 투자방.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제가 여기 한 100분, 100분 정도만 딱 보시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신청은 200분 좀 안 되게 신청하셨어요. 하여튼 뭐 마감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착순으로 입금해 주시면 그렇게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치방하고 이런 거 좀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따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성원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나름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출발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멤버십 회원이다 말씀하셨고 전기차 관련주로 25%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전량 매도해갖고 월요일날 시초가에 그냥 HLB로 때려 받겠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좀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수익권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때려가지고 지금 위로 오겠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도 올랐다 빠지고 그저께도 올랐다 빠지고 이러잖아요. 계속 흔들어대는데 여기다 대고 손실 보고 또 들어가잖아요. 멘탈이 못 견뎌요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런 주식 말고 새롭게 좀 움직이고 바닥권에서 사서 큰 리스크 없는 것들 요런 데다가 배팅을 해 놓으셔야지. 여기 지금 벌써 제가 요거 33,000원부터 얘기해 가지고 거의 8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인데 요거를 지금 사 가지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매매는 여러분이 못 견뎌요.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뭐 수익권이니까 견디는데 지금 요 팔아 가지고 가는 이거 여러분 결단이 늦으신 거지 이분이. 결단을 좀 늦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걸 했다 그러면은 벌써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2차 전지 손실 본 거 남아 가지고 뭐 1억 5천 더 이상 수익 나셨다 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있어요.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올라가 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비중 실어 가지고 한 달에 5% 10%만 벌어도 1년이면 두세 배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게 한 달 안에 쇼부 본다. 5에서 한 달 안에 10%만 먹어도 요게 이제 1년만 지나면 2배, 3배 나옵니다. 요번이 잘 캐치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 방 자체가 그런 방입니다. 요게 한 방에 내가 50%를 먹겠다. 이런 방이 아니에요. 이런 방이 아니고 그냥 한 달에 뭐 한 10% 정도 해서 운 좋으면 20%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요렇게 몇 달만 지나면 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커져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딱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요게 맞아요. 이렇게 비중을 실어 갖고 하루에 한 달에 5에서 10%만 벌어도 충분히 1년 지나면 2배, 3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방의 목적이 그겁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의외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시겠죠? 우리 영수님 새벽 1시 56분에 꼭 들어가셨다고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항상 성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어요. 종목도 제가
하루에 체크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거를 인제 여러분들한테 다 풀 수는 없고 딱 시점에 맞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벌써 1 달, 2달 전에 이걸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드리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사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최소한 3 일에서 1 주일 아니면 길면 1 달 이렇게 계속 수급이나 동향 보고 그다음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깨져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뭐 사 가지고 테마주 사고 이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미리미리 모니터해서 좀 전망 같은 거. 제가 제약바이오 전망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저 수음법 통과되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올라갔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집중 투자반은 거의 오늘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무리될 것 같고 소통방에 오셔도 여기는 뭐 단기, 중기 스윙, 중장기 다 해 드리니까 요거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바는 여기 소통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까 그 방은 조금 상업이나 다른 좀 못 따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이니까 좀 성격이 좀 틀려요. 여기는 다 합니다.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손절도 빨리빨리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하고 좀 가져갈 종목도 또 말씀드리고 그런 방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은 소통방 멤버십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소통방 멤버십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텔레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방 아닙니다. 무료라고 하는 데 있는데 절대 제가 운영하는 방이 아닙니다. 저는 무료방 운영하지 않아요. 함께 하실 분은 이 연락처 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 금리 인하 시점 올해 3번 금리 인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 가치주가 같이 올해 하반기에 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개별 종목 상세에 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절대 사층으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한 달에 7만 원꼴로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됩니다. 사칭 사기 세력 가입 방지예요. 아시겠죠? 여기 좀 매매를 좀 본인이 하시는데 뭔가 좀 안 되신다. 이런 분 매매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이런 분들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매매해 갖고는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뭐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이거는 뭔가 매매하는 방법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죠? 충분한 공부가 안 됐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고 아니면 시세만 보고 그냥 엔터 쳐버리니까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시면 가슴이 그렇게 콩닥콩닥 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 소통방에 오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갔다가 안 되는 것도 좀 자르고 또 다른 거 사가지고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도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계좌가 점점 늘어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 2657-8694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어떻게든 이제 우상향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게 정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변동폭이 너무 커요. 이 위아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이거에 한번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계속 안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시점에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여기 3,300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때 누가 주도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하고 역시 현대차 HH네요.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밖에 뭐 여기 지수 올라가면 중소형주나 다른 것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 미국, 대만, 인도 뭐 난리에 다 신고가를 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3,300을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곧 하반기부터 도래하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이 사면 수익을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놓으신다고 하면 하반기에 좀 큰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